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앙상블 3대장을 다 배웠고요. 네, 통기억학의 기초는 다 알았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기초는 다 끝난 거고요, 진짜. 보통은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봅니다. 통계학과 중간고사. 자,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이제 뒤에는 이제 응용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코스 구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물리학과에서 통계학과를 배우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중간고사 보고 이제 뒤에는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의 시작점으로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퀀텀 스태티스틱스, 양자 통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 통계라고 해서 막 통계학을 양자역학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을 우리가 이 통계역학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니까요. 사실은 양자역학을 조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볍게 제가 양자역학을 가끔씩 언급을 했어요. 통계역학의 깊은 뿌리에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근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입자다라고 하게 되면 얘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미시 상태에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입자가 3개 있어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3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ABC라고 썼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A, B, C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2개의 입자를 제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입자 1번, 입자 2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할까요? 1번 입자가 ABC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고 2번 입자가 ABC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이 돼서 고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3 곱하기 3은 9가 됩니다. 요거는 고전적인 distinguishable, 서로 구분 가능한 1번, 2번이라는 숫자를 붙였을 때 가능하죠. 요게 이제 W라고 하는 게 무슨 기호였죠? 기억하시죠? 넘버 오브 마이크로 스테이트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시스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indistinguishable 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코렉션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깁스 코렉션 팩터라는 것을 우리가 곱해주는데 걔가 입자수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9를 2로 나누면 되죠. 4.5가 됩니다. 일단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거는 수여야 되는데 정수여야 되는데 4.5가 나왔어요. 분수가 나왔죠. 소수가 나왔죠. 일단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카운트를 해보면요. 양자역학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A 상태에 몇 개가 있고 B 상태에 몇 개가 있고 C 상태에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를 하고 전체적인 수가 2가 되도록 맞춰주면 A에 하나 B에 하나가 있든지 A에 하나 C에 하나가 있든지 B에 하나 C에 하나가 있든지 A에 2개 있고 B에 2개 있고 C에 2개 있든지 해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일일이 이거는 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대충 깁스 코렉션 팩터로 했던 게 정확한 값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깁스 코렉션 팩터를 도입을 했을 때 대충 도입한 건 아닙니다. 고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고전역학에서 그냥 더블 카운트 되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하면 n팩토리얼분의 1이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각 마이크로스테이트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는지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코렉션 팩터로는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고려를 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조금 요거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마이크로스테이트에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근데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입자들은요. 이런 경우들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마이크로스테이트에 2개 이상의 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자가 바로 그놈이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그거죠. 하나의 양자 상태에 2개 이상의 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언제는 우리가 깁스 코렉션 팩터를 고려를 해서 그냥 해도 괜찮고 언제부터 양자역학적인 고려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입자 종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온도가 높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0켈빈에 가까워지면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저온을 사랑합니다. 저온 물리학 이런 분야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온 물리학은 마이크로 켈빈 수준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켈빈.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켈빈 도씨 근처에서 노는 거예요. 그 냉각 기술 막 이런 것도 엄청 복잡하고 하여간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 냉각시키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온 물리학을 하는 학생들의 학위 기간은 무조건 플러스 1년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저온을 구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1년씩은 무조건 거기다가 이제 쓴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보려면 우리가 저온으로 가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얘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서로 여러분 약간 그 일반학 시간에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전자 구름이 겹친다고 표현을 하죠. 파동함수들이 겹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얘들이 띄엄띄엄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온이고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입자당 부피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의 역수죠. 입자당 부피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양자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부피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피보다 작아지면 그 얘기는 입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양자 현상이 나타나는 부피보다 작았다는 얘기니까 입자들끼리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 양자적인 부피를 우리가 정량화를 해주게 되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신경 쓰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파티클 이너 박스 모델, 우리가 삼각형 입자 모형에서 3차원 삼각형 입자 모형을 보면은 부피와 같은 단위를 갖는, 유닛을 갖는 이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 파티션 펑션에 보면은 이 형태가 나오는데요. 걔를 저희가 람다라고 부르고요. 정확히 말하면 루트 h제곱 2파이 mkbt라고 하는 애를 람다라고 부릅니다. thermal length라고 하고요. 열적 길이. 얘를 세제곱으로 해주게 되면 부피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피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즉 얘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파동함수들이 이렇게 막 겹치기 시작을 하고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온도항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맞나? 네. 네,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역수로 썼는지 맞게 썼는지가 지금 헷갈리는데, 계산하기 너무 귀찮은데. 음, 해볼게요. 자, 얘가 단위가 줄 세컨드고, 얘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합쳐서 줄이니까. 그러면 요거 제곱해주게 되면 줄줄 나눠지게 되고, 세크 제곱 나누기 k인데, 얘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니까 얘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유닛은 맞네요. 그러면 요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요 부피가 커지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양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부피가 커진다는 거니까 원래는 고전적으로 행동했던 애들도 이제 이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서 얘들이 양자적인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과 저밀도일 때만 고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양자적인 현상은 저온과 그리고 고밀도에 나타난다는 것을 역시 이 식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 쓴 줄 알았네요. 하지만 제가 빠르게 수습을 했습니다. 멘붕하지 않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자들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들의 종류 아까 얘기를 했지만 두 놈이 같은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자들이 있고요. 같은 상태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애들을 저희가 보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자들이 단일 입자 마이크로스테이트에 공유할 수 있다. 같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더 same species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입자들끼리.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하면 광자죠. 우리 빛의 입자. 광자라든지 아니면 헬륨4의 핵, 원자핵 같은 애들이 이 보손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밌는 게 이게 맞는 표기 뽑은 보손이기는 한데요. 영어를 읽을 때는 이걸 Z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 보존이라고 많이 썼는데 그러면 뭐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랑 헷갈리죠. 그래서만은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인도의 저기 우리 인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인도의 그
물리학자예요. 보스라고 하는. 그분이 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따온 거라서 온을 그냥 붙여서 보손이라고 씁니다. 우리 표기법으로는.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보존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네, 헷갈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rmion 역시 미국 사람들은 fermion이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는 페르미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 엘리코 페르미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입자인데 얘는 이제 공유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파울리 베타 원리 있죠.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은 동일한 마이크로스테이트를 점유할 수 없다.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울 때는 뭐 스핀이 업다운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배우지만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마이크로스테이트에 두 개의 입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입자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이 다 페르미온에 들어가게 되고요. 헬륨 3의 원자핵이 또 페르미온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손과 페르미온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놈들이 이제 카운트하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면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장에서 요 세 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죠. 그 경우엔 W가 3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온. 보손은 6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페르미온이냐 보손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는 입자 수와 그리고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수가 있다면 한 것처럼 지금 경우의 수를 다 카운트를 하면 되겠지만 이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하냐면 average occupation number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평균 occupation number를 지금 표준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점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번역한 말이고 물리학회에서 정한 아마 표준 용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얘는 뭐냐면 마이크로스테이트에 평균적으로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마이크로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걔의 성질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마이크로스테이트를 하나 그냥 딱 찍었어요. 자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뭐 캐노니컬 앙상블 이런 것 일단 잊어버리시고 마이크로스테이트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었더니 걔가 에너지가 입실론이더라. 그렇게 그냥 봅시다. 이제는 막 마이크로스테이트를 다 더해서 평균 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입자들은 이런 식의 평균 점유수를 갖습니다. 증명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식을 보세요, 그냥. 요 에너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 보면 케미컬 포텐셜, 물리학자들의 케미컬 포텐셜이 있고요. 그다음에 KBT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평균적인 점유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페르미온들의 경우에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분포를 갖습니다. 평균 점유수. 얘를 페르미 디락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손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분포를 갖습니다. 얘네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BT 더하기 0 맞죠? 위의 식이랑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비슷한데 저기 들어가 있는 저 숫자가 0이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게 원래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세 개 중에 하나 답이라고 하는 전설의 세 가지 옵션이죠. 주관식을 찍을 수 있는 원래 저희 때는 수능 마지막 문제는 0, 1,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라고 항상 그랬었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전설의 세 가지 숫자인데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숫자인데 저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맥스웰 볼츠만 분포, 클래시컬 파티클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다 디스팅기셔블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디스팅기셔블은 기프스크래션 팩터로는 이제 안 되는 영역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인디스팅기셔블에 해당을 하는 거고 걔들을 제대로 다뤄보자 인 거고 클래시컬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디스팅기셔블을 얘기를 합니다. 디스팅기셔블한 애들을 살펴보면 얘는 뭐예요?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에 있을 확률. 이거는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볼츠만 팩터를 한 입자의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면 끝입니다. 이게. 땡. 자, 그러고 나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에버리지 오큐페이션 넘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시스템에 몇 개의 입자가 있는지를 알면 그렇죠? 걔를 곱해주면 그 중에 요만큼의 비율의 애들이 저 상태에 들어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곱해주면 됩니다. 전체 입자수 n 곱하기 p.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앞에 본 식이랑 다른데요, 교수님? 어디서 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렉처 2C에서 이 식을 유도를 합니다.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해보려고 보니까 근데 뮤가 아니라 뮤틸다를 쓰는 게 조금 더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뮤틸다까지 붙여가지고 써주면 뮤와 뮤틸다의 관계를 써주게 되면 요걸로부터 뮤틸다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Z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Z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직접 해봅시다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보면은 아보가드로수를 좌우변에 나눠주게 되면은 뮤틸다가 KBT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로그 Z 나누기 N이 됩니다. 맞죠? 기체 상수랑 볼츠만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뮤틸다 나누기 KB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변에 익스포넨셜을 붙여가지고 뒤집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붙여주면 G 나누기 N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틸다 오버 KBT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의 역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 없는 그냥 뮤틸다 나누기 KBT가 되겠죠. 요걸 대입을 해주게 되면 짜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과 같은 형태로 써주면 증명 끝. 그래서 MB 요거는 대통령 이름이 아니고 맥스웰 볼츠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적인 입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쓰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을 먼저 배운 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경우에서 요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죠. 자, 얘는 에너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고요. 그때 시스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이거 되게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지금 두 개를 쓰고 있어서 되게 죄송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I는 뭐냐면 시스템 전체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상태별로 입자수도 달라지고 에너지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를 좀 다른 용어로 쓰면 좋겠는데 용어를 자꾸 만들면 더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는 이제 입자의 미시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엡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의 미시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n개의 입자가 있다고 하면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n개의 입자가 저 미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n 입실론만큼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입자 수는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ni 자리에는 n이 들어가고 이 i 자리에는 n 입실론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써보면 이런 형태.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0개부터 무한대끼까지를 다 서메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여기 이제 베타랑 알파는 우리가 다 결정을 했었으니까 걔들을 대입을 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이게 지금 양자적인 입자에서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페르미온이냐 보손이냐에 따라서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페르미온을 볼까요? 페르미온은 n이 뭐가 가능하죠?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몇 개까지 입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개까지. 자, 여기서 일반화하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2개까지가 아니에요. 1개까지입니다. 0 아니면 1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n이 0이거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서메이션이 0부터 1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항이 몇 개예요? 2개만 나오는 거죠. 0 대입하면 여기 0 들어가면 그냥 1이 나올 거고요. 1 대입하면 이렇게씩 나오겠죠. 끝.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평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점유수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하나의 확률 곱하기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입자수. 근데 가질 수 있는 입자의 수의 종류가 0 아니면 1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서메이션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기여를 안 할 거고 1이 들어갔을 때는 P1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P1은 뭐냐면 파티션 펑션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 입실론 틸다 뮤 나누기 KBT니까 n은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 위에는 요거 그냥 사라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되고요. 분모의 컬리 Z는 여기다 우리가 계산을 해줬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제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페르미 디락 분포가 되겠죠. 페르미 선생님과 디락 선생님이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페르미 디락 분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페르미온이라고 이름은 부르죠. 페르미 디락온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선을 봅시다. 보선은 조금 더 복잡한 게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0 아니면 1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수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먼저 에버리지 오큐페이션 넘버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수의 그 입자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Pn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을 이게 자주 나올 놈이니까 그냥 X라고 이름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파티션 펑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써보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이제 X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릭을 또 쓸 겁니다. 수학적인 트릭. 어떤 트릭? 편미분의 트릭을 쓰겠죠.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X로 이번에 미분을 해줄 겁니다. 로그 Z를 X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또 역시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가지고 써보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N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 튀어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서메이션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잘 째려보니까 얘가 얘랑 같은 형태예요. 또 되게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트릭이죠. 그래서 니들이 에버리지 오큐페이션 넘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를 해봐야죠. 얘는 정의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고 아까 x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0부터 무한대까지가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를 이제 결국 풀어서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0을 넣으면 1, 1을 넣으면 요거, 2를 넣으면 이게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의 n승 형태가 됩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기하급수,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얘 k를 해서 예를 들면 a의 k승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1-a에서 1-a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게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지오메트릭 시리즈니까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니까 여기는 날아가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참 쉽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게 뭐예요? 로그 z를 x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평균 뭐였죠? 점유수 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였는데 여기다가 로그 취해주고 나서 x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로그 걸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x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요거 분모로 떨어지고 요거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중복되니까 똑같은 애를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x를 다시 대입을 해서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보스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왜 보스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냐면 원래 이 분포를 발견했던 사람은 인도의 물리학자 보스 선생님이 맞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안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은데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맞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선생님? 이랬더니 아인슈타인한테 딱 보고 야, 대단하다. 이 사람은 찐인데? 이러고는 자기가 이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보스라는 천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래요? 하고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손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아인슈타인이 같이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소개만 해준 게 아니라 같이 연구를 했죠. 같이 연구를 해서 기여가 있어서 우리가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스 선생님이 먼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과 같은 동떨어진 땅에 있어서 이제 슬프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가 이런 걸 발견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99.9%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걸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더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1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평균 점유수를 제가 맨날 영어로만 용어를 쓰다가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평균 점유수를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이냐
보손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걔네들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가 나오게 되고요.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x를 x축으로 해가지고요. x가 아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던 값이고 걔들을 각각의 에버리지 오큐페이션 넘버를 가지고서 쭉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범위를 한번 보세요. 페르미 디락의 경우에는 얘가 무한히 작은 값으로 가도 1을 넘지 않습니다. 왜죠? 0 아니면 1밖에 안 되니까요. 다 1, 1, 1, 1, 1로 차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평균값이. 일부는 0, 일부는 1이 차 있으면 1과 0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 다 0으로 차 있으면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페르미 디락은 무조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평균값이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걔들의 평균값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보스-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얘는 무한대까지 갑니다. 가는데 얘는 0이 하한점이에요. 이 밑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저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봐라라고 밑에 범위를 써주면 보스-아인슈타인은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근데 어큐페이션 넘버라는 게 점유수라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음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아인슈타인은 요게 제한점이 있습니다. 얘가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x라고 하는 값이. 그런 걸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교수님 뭐라고 한참 떠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어요. 걔를 얼마만큼 입자가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얘가 그냥 고전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그때 x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값인데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보스-아인슈타인 양자적인 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페르미 디락이라고 하는 페르미온들은 이런 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보스-아인슈타인은 이런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설명을 했지만 설명이 더 헷갈리게 만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자 기준점을 고전 입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고전 입자는 서로 상관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양자적인 입자들은 서로 상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미온 같은 경우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가죠. 딴 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완전 그냥 무슨 그 유령들처럼 서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랑 얘는 이제 양자적인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입자 사이에 양자역학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서로 상관 안 하는 애들에 비해서 어쨌든 어큐페이션 넘버가 더 작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페르미온들끼리는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가 버스에 탑승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 뒷자리에 보면 2명씩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지켜지죠. 2명씩 차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전자가 같이 쌍으로 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걸 보면 인간은 페르미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먼저 채워요. 서로 리펄시브합니다.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그리고 여학생들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남자 화장실에서도 예를 들면 소변기를 했을 때 보면 옆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옆자리를 하나 띄고 앉는 것이 국룰이죠. 그게 다 보면은 한국인들은 페르미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보손은 어떤지 보세요. 보손은 요 기준점 서로 아예 쌩까는 사이에 비해서 더 빠르게 어큐페이션 넘버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한 놈이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어큐페이션 넘버가 높은 거죠. 서로 쌩까는 경우에 비해서. 그래서 인간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식을 보면 케미컬 포텐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별로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냥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디퓨시브 이퀄리브리움. 확산 평형에 관여하는 세기 성질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냥 같아지면 확산 평형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 제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주제에 갑자기 제가 딱 튀어나왔어.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 있어. 여기에서 뭐 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는 에너지니까 알겠고 이건 시스템의 온도니까 알겠는데 얘는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저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의식으로 돌아가 보면요. 걔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사실은 요 버전으로 배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화학자들이기 때문이고 이제 물리학자 버전으로 쓰게 되면 입자수에 대한 미분을 해서 뮤틸다를 넣는 식으로 화학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뭐에 대한? 입자수 변화에 대한 깁스 에너지. 즉 입자가 하나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깁스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입자를 하나 시스템에 추가할 때 필요한 깁스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를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보손과 페르미온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 상자 속에 이제 양자적 입자들을 가둬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냐면 양자수 NX, NY, NZ 하나하나의 입자마다 걔네들이 마이크로 스테이트 NX, NY, NZ를 가져요.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는 이런 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식이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얘를 근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NX, NY, NZ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걔네들을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있나 보면 111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요. 걔는 에너지가 0인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갖죠. 그리고 121이라고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조합의 경우에는 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태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죠. 211을 하든 121을 하든 111을 하든. 그리고 그러니까 X, Y, Z 중에 하나가 이제 2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가 2인 경우가 역시 세 개로 축태가 되어 있고 하나가 3, 나머지 두 개는 1인 경우가 역시 세 개로 축태가 되어 있고요. 2인 건 이제 축태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작업은 뭐냐면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각각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전자를 여기다 채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자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핀 업과 다운이 존재를 하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울 겁니다. 여러분 일반학에서 배웠던 노테이션을 쓴다면. 근데 보손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페르미온 전자를 맨날 하니까 페르미온에 익숙한데 보손의 경우는 이렇게 안 되고 여기에 몇 마리, 여기에 몇 마리, 여기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페르미온의 경우에도 죄송해요.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괜히 일반학 얘기를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페르미온의 경우는 사실은 한 칸에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반학에서 두 개씩 들어간다고 배웠던 이유는 스핀이 업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주기 때문에 요거의 업인 상태, 요거의 다운인 상태라고 하는 두 개의 상태가 사실은 있는 거고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입자가 몇 개씩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페르미온의 경우와 보손의 경우가 다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양자적 입자들이 이 3차원 상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남은 내용과 세 번째 시간 내용에서 사용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거의 끝나가요. 자, 페르미온을 먼저 볼게요. 페르미온의 케미컬 포텐셜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는 이제 입자를 하나 넣어줄 때의 깁스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알았고 쟤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자, 보면은 요 함수를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 민 어큐페이션 넘버 저 함수를 온도가 그냥 어떤 파이나이트한 넘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분포를 갖는데요. 쟤를 0에 가까이 보내게 되면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엑셀이고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앞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직접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0켈빈에 가까워졌다. 0켈빈이다 아니면 0켈빈이면 어떻게 되죠? 양자적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쭉 있을 때 페르미온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 원리에 따라서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쭉 채웁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요. 다 채우고 나면. 전자를 다 채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전자로 얘기를 하면 전자가 오비탈을 다 채우면 끝이야. 그게 0켈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큐페이션 넘버가 1이에요. 그 얘기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차 있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어큐페이션 넘버가 0입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비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로 하면 여기까지는 오비탈이 차 있고 여기부터는 오비탈이 비어 있는 겁니다. 화학자들의 용어를. 그래서 여기가 호모고 가장 높은 오비탈이 되고 여기가 로모가 되겠죠. 근데 사실 얘는 지금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분포인 것처럼 그려놨으니까
호모와 루모 사이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요 0이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이 케미컬 포텐셜, 페르미온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것은 0켈빈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 전자가 차고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 해당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요 지점이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얘를 이제 부르는 말이 페르미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입실론 F 혹은 EF라고 보통 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고체 물리 같은 것을 좀 공부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걸 깊게 하진 않겠지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의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그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의 에너지들이 다 0보다 큽니다. 맞죠? 맞나요? 0보다 커요. 아까 0점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닥 상태가 여기 있으니까 다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맞죠?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왜냐면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케미컬 포텐셜도 0보다 커지겠죠. 자, 케미컬 포텐셜이 0보다 크다. 무슨 말이죠? 입자를 하나 넣어주려고 할 때 깁스 에너지가 0보다 크다. 깁스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연력학에서. 즉, 페르미온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미온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인간입니다. 혹은 한국인. 자, 만원 버스에 한 명을 더 집어넣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네. 그래서 페르미온은 서로를 싫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보손을 봅시다. 보손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케미컬 포텐셜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드모는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했냐면 얘가 0보다 큰 영역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의 경우는 입실론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자, 요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자, 입실론이 0보다 큰 상황에서 요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얘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프린트해 오신 분들은 사실 다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가장 작은 2값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만큼 0보다 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항상 이 값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귀결인 거예요. 케미컬 포텐셜이 그래서 보손의 경우에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페르미온이랑 정반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케미컬 포텐셜 뭐라고 그랬죠? 입자 하나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필요한 깁스 에너지가 줄어든다. 라는 건 무슨 얘기죠? 얘는 서로를 좋아한다는 거죠. 만원 버스가 빠글빠글한데 한 명을 더 밀어 넣었더니 더 안정해졌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고소는 반대예요. 얘들은 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더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아까 보손의 한 가지 예로 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빛. 그렇죠? 광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이저를 만들 때요. 레이저를 증폭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여기는 100% 투과된다. 반사되는 거울을 놓고 여기는 말하자면 99.99% 이렇게 반사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울을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광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막 이렇게 여기 안에서 반사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얘들이 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랜덤한 고전적인 입자라면 막 사방으로 데튀고 막 이렇게 돼서 로스가 좀 생길 텐데 광자가 보손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만들 때는 이 광자들끼리 서로 말하자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일로 잘 모입니다. 그냥 랜덤한 입자들, 고전적인 입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돼서 여기 99.99%를 해놓은 이유가 일로 이제 빛이 약간 새 나오잖아요. 걔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여기로 반사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계속 통해서
보존들끼리 계속 모이게 만들고 걔들끼리 그래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제 발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광원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존의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증폭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끝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네 뒤에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자꾸 애니메이션이 급하게 만드니까 다 깨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막 수학적인 얘기 뭐 이런 거는 다 몰라도 되고 그냥 페르미온은 서로를 싫어하고 보존은 좋아하더라 이것만 건져서 가도 엄청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페르미온이다 이런 거. 인간은 왜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버스 자리만 가지고 농담을 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이 겹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인간이 페르미온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 인간이 입자는 아니지만 그냥 페르미온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남은 슬라이드들은 뭐냐면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 슬라이드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이제 조금 양쪽에서 보존과 페르미온에서 다 성립하는 몇 가지 식들을 유도를 하고 이제 턴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입자수를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시스템의 입자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시스템 전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이제 막 많이 있겠죠. 그 다양한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다 있는 애들의 있는 입자수를 다 합치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입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테이트 i에 대해서 그때의 민 어큐페이션 넘버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걔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입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이고요. 제가 여기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했는데 어차피 뒤에가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물론 저기 이제 0을 넣으면 이제 클래시컬 파티클이 나옵니다. 근데 클래시컬 파티클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은 페르미온과 보존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항상 서메이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서메이션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적분이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적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서메이션보다 나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입자가 엄청 많고 시스템이 충분히 크다. 연력학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면 그 안에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엄청 빼곡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3차원 상대수 입자를 생각을 했는데 거의 고전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정도로 빼곡하게 차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간격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촘촘하게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서메이션 기호를 그래서 적분 기호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 적분 기호를 하려면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씩 요 에너지를 계산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적분으로 바꿔주게 되면 특정한 에너지 입실론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 3기 언제 했던 거죠? 첫째 날 했던 겁니다. 이거 마이크로 캐노니컬 공부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건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썼던 기호인 W라고 하는 기호를 썼는데 그때 우리가 입실론과 입실론 플러스 델타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그때는 쓰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껍질 사이에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를 세는 짓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노가다로. 그 노가다로 얻은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렉처 원비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 식을 그냥 그대로 가서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차원 상자속 입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원래 디멘저널리티 차원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3차원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n을 그냥 3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는 n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a의 3승은 우리가 얘기하지만 부피 v가 되죠. a라는 게 모서리 하나의 길이니까 걔의 세제곱은 v가 되고 그걸 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밑에 있는 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델타 U 대신에 이제 아주 작은 양 d 입실론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바꿔서 써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개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입자의 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의 민 어큐페이션 넘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없고 얘가 뭔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감마 2분의 3은요. 2분의 1 곱하기 감마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제가 감마 함수에 대해서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2분의 루트 파이가 됩니다. 이게 루트 파이라서요. 그러면 걔를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해놓고 또 하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또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얘도 하나의 깔끔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깔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엡실론만큼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페르미온과 보존에 대해서. 이건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고요. 근데 시스템 전체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어쩌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앞에서 지금 입자수했던 것처럼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 시스템의 어떤 물리량을 얻고 싶은데 그랜드 파티션 펑션들끼리도 그냥 더하면 될까요?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입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산성이라고 하는 에디티비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하면 안 되고요. 얘는 더할 수 없지만 근데 더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뭐냐?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념이 바로 그랜드 포텐셜이죠. 우리가 앞에서 도입했다. 얘가 에너지랑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얘들끼리는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랜드 포텐셜을 평균을 내주게 되면 결국 이 시스템의 그랜드 포텐셜이 나오게 되고요. 그 그랜드 포텐셜로부터 요 Z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시스템의 그랜드 포텐셜은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랜드 포텐셜을 다 더해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뭔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식을 썼으니까 걔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KBT 로그 이렇게 되고 좌우변에 마이너스 KBT 공통으로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로그만 남겨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로그까지 풀어버리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로그가 붙은 형태로 쓸게요. 시스템 전체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로그를 취한 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A 컨벤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 앞에 왜 A분의 1인가요? A가 아니고 A를 넣으나 A분의 1을 넣으나 결과는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준 이유는 클래시컬 파티클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클래시컬 파티클은 A가 0인 경우인데 여기다 0을 넣으면 더 안 되지 않나요? 여기다 0을 넣고 사실은 이제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A를 날려버리면 클래시컬 파티클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나옵니다. 로피탈 정리 아시나요? 리밋 A를 0으로 가는 리밋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네. 궁금한 사람은 해보세요. 어쨌든 수학적으로 맞는 꼴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 형태를 얻었는데 서메이션 다루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적분으로 바꿔주려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요 놈을 Q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별로 중요한 기호는 아닌데 그러면 Q에 대한 서메이션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입자수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바꿔주고 그때 요 놈은 역시 입실론과 입실론 플러스 D 입실론 사이에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식이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다만 요 가운데 들어가는 애가 앞에 입자수의 경우에는 n 입실론이었죠. 지금은 요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애가 그냥 수식적인 형태가 다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큰 그림은 비슷하게 이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양자적인 입자,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서로 관계, 페르미온과 보손의 관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대로 인디스팅기셔빌리티를 다루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걔를 이용을 해서 각 입자의 종류별로 클래시컬 입자도 했고, 고전적인 입자도 했고, 페르미온도 했고, 보손도 했는데 걔들 각각에 대해서 민 어큐페이션 넘버가 얼마냐,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얼마만큼이 저비하고 있느냐를 계산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시스템 전체의 민 어큐페이션 파티클 수는 얼마가 될 것이고 시스템 전체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시스템에서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중요해요? 얘를 알아야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서 연력학적 양들을 얻어내죠. 그러니까 양자적인 입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해갖고 왔고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지금 며칠 수업 듣는다고 이거를 다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통계역학 수업을 몇 개 들었지? 이제 카운트도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개 들었어요. 저는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이해할
하는 경지에 온 거고 처음 듣는 학생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해를 했다. 아 그러면 네 하버드 물리학과로 유학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정말 물리학의 수제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대강의 구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강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정리도 한 번씩 하고 뭔가 중간중간에도 큰 그림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더 관심이 있고 나는 이런 수학적인 디테일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는 제가 그 실라부스에 드렸던 교재 같은 걸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수학적인 거를. 그리고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수식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 뭐구나. 아 수식은 맞겠지. 최정모 교수님이 맞게 쓰셨겠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고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